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네,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뭐 이번 주에 눈이 좀 많이 왔죠. 별로 춥지 않은 날들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나름 겨울 같았어요.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늘 집에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뭐 연말, 연초 이럴 때는 눈이 오면 마치 강아지처럼 막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아 진짜 지영이죠? JY라고 써놓은 게 오랜만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본명으로 안 들어와도 뭐 되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뭐 이름을 밝혀주지 않으면 그걸 뭐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머리가 좀 나빠요 내가. 그래서 오는 친구들 뭐 그냥 이제 뭐 닉네임을 올린 친구는 닉네임 얘기 부르고요. 뭐 본명 얘기해준 사람은 본명 얘기하고 그러죠. JY 그러니까 뭐 JYP하고 뭐 계열사 같기도 하고. 아래 또 XXV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늘 와주는 친구들 늘 꾸준하게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뜻대로 안 되네요. 갑작스럽게 뭐 공개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마음으로야 뭐 늘 공개 방송 언제 한번 할게요라고 하다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 새해를 맞아서 초까지 작년 프로젝트가 그 출판 만화를 마무리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5일날 그 출판 만화를 종료를 마침 딱 하고 6일날 이제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공개 방송 한번 할까?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한 상태고 그냥 언제 공개 방송을 해야지라고 맘만 먹고 있다가 덥석 그냥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 영상을 편집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나는 뭐 영상 편집을 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난 또 아날로그의 이제 작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샘플을 보여줄 정도이지 뭐 편집을 해본 적도 없고 예전에도 이제 그 회사에서 총감독이었을 때는 이제 디지털 매니저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뭐 주로 말로 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뭐 알아서 전부 다 뭐 3D가 됐든 2D가 됐든 뭐 에펙서부터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서부터 싸그리 다 회사 프로젝트에 맞는 그 디지털 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난 요구만 하고 가서 이제 아웃풋을 내주면 가서 이제 리테이크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거 좀 수정해 달라라고 또 요청하고 주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가끔 말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하죠. 데이터를 이제 달라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마무리는 한다거나 3D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 디지털 매니저를 옆에다 놓고 단축키를 알려달라 그래서 꼭 필요한 단축키만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조절을 하죠.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요구를 이제 어려운 요구를 좀 하잖아요. 일단은 안 된다고부터 먼저 얘기해요. 안 됩니다.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무언가를 연구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도전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기술 기반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고 알고 있는 걸 빨리빨리 해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커버하고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이제 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 공개 방송이라는 좀 심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적으로 설명할 때는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일단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돈을 쫓고 그러는 사람들은 시켜도 안 하죠. 자기가 받은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을 그리는 거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고요. 8, 90%는 시키는 것만 하죠. 근데 나머지 이제 10% 정도가 안 시켜도 이걸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신뢰를 얻어서 주요 보직에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나 또한 디지털 매니저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역시 뭐 싹스부터가 안 시켜도 자기가 뭐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유통업체의 이제 사장 대표이사가 돼서 연 뭐 300억 매출 정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와우. 그러니까 달라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일단 젊었을 때는 당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자꾸 회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쌓여서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인성이 되고 그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켜도 안 하거나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그게 더 실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또 현명하거나 자기가 마치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영악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은 누가 같이 하고 싶어하고 따르고 도와주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자, 어쨌든 또 처음 또 오프닝을 또 이렇게 하는 멘트를 근데 생각도 못한 멘트를 늘 해요. 나는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3주차죠. 벌써 새해가 된 지 20일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요즘은 지영이만 와서 놀아요. 아무도 없어. 방학을 하고 났더니 다 놀러 갔는지 계속 지영 중간에 이제 서영이 하나가 이제 그래서 지영과 서영이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숲 등급의 이름도 비슷한 친구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주에 걸쳐서 서영이 그림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지영이 좀 그림을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크로키가 아니고 크로키로 애니메이션을 해놔가지고 아니 애니메이션을 하란 말이야? 계속 여러 차례 그 드로잉을 좀 올리더라고요. 근데 딴 데다가 올리더라고요. 계속 인물 드로잉에다 올렸는데 이것도 인물 드로잉에다 올렸군요. 팩폭계에다 올린 게 아니고 팩폭계는 아무도 안 올리고 있네요. 팩폭기도 인기가 없나 봐. 그러고 봤더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채팅이 없으니까 나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바보가 된 듯한 느낌?
뭘 보고 히덕거리고 웃는지가 보이질 않아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댓글창이 없으니까 바보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또 중간에도 실없이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그죠? 채팅 기록은 채팅창 자체가 바깥에 있으니까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다가 그래요? 막 이러고 뜬금없이 그런가요? 좋아요? 뭐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채팅창이 있어야 그래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예. 살기가 어렵네요. 아날로그로 태어나서 디지털로, 그것도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디지털로 살아가려니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세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지영이가 펫뽑기에다 올리지 않았는데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꺼냈어요. 괜찮죠? 봐달라고 한 그림은 아닌 것 같지만 봐주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만화 애니메이션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만화 애니메이션만큼은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까지. 다른 친구들도 덕택에 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과를 다니는 친구도요, 수업을 다 들었지만 수업을 들은 것과 할 줄 아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일명 이제 추억 쌓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대학 다닐 때 애니메이션을 한번 배워봤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 남지, 그거 한번 해봤다고 그래서 자기 실력이 되진 않아요.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걷기도 적어도 수십 번을 해야 그냥 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정도지, 연기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그 학생들이 한 학기의 동작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뭐 걷기, 뛰기, 던지기, 들기, 앉기 뭐 이런 정도예요. 한 대여섯 개 하는 정도인데 그걸 딱 한 번씩만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한 번 걷기를 해봤다 그래서 걷기를 잘할 수 있거나 이해했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배워봤다라고 하는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겠다고 대학에 와서 비싼 돈 내고 강의를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작화 강의가 됐든 다른 어떤 강의가 됐든 그거를 4년 내내 배우는 과목은 없잖아요. 주로 한 학기, 전공 같은 경우는 뭐 한 4학기, 교과목이 또 여러 개니까요. 그 작화 교과목이 대부분 학교에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는 수업들이지 작화로 하는 수업들은 거의 없고, 있어도 이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의 중부권에 애니메이션 작화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애니메이션 작화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부터가 일단 없고요.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전공하겠다고 하는 학생도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 또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애니메이션은 근데 반드시 배워야 된다. 애니메이션은 배워야 재밌다. 재밌잖아요. 뭐 전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손재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제작 과정을 다 이해하고, 특히 애니메이션은 이제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수십 번 듣는다 그래서 과하다 뭐 그럴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좀 어렵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자료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보여주면 이해가 안 될 거고, 그 자료는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나도 이제 뭐 핀터레스트나 유튜브나 여러 학생들이 또 자료를 올려놓은 곳 중에 그걸 발췌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방송에서 정말 보여줘도 저작권에 요즘은 저작권이 좀 예민해 가지고요,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 설다무에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강의 자료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다 있고요. 지금 지영은 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뛰는 동작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경보 같아요. 경보. 그죠? 빨리 걷는 그런 그 스포츠 있잖아요. 경보라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뛰는 자세가 아니다. 뛰는 포즈의 자세가 아니고 걷기 포즈인데, 걷기 포즈를 그려놓고 빨리 타이밍을 옮기니까 경보가 된 거죠. 그 타이밍은 좀 빠르지만 걷는 자세는 걷는 걷기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논문 끝났다고 막 이것저것을 막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림을 계속 이것저것 뭐 그동안 쌓였겠죠, 그죠? 논문 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마치 한풀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런데 인물의 걷기도 있고 뛰기도 있는데, 문제는 걷고 뛰는 거에 대한 이 자세나 타이밍을 먼저 이해하려면 말 그대로 정말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거를 모르고 이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친구들이 워낙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려서 보고 확인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계획하게 그리는 거예요. 타임 차트, 타임 시트 이런 걸 쓰지 않고, 연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또는 카메라 워킹에 대한 패닝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뜨끔할 필요는 없고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웠는데 안 하는 친구들도 뭐 많은데, 일단은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재미는 있거든요. 힘든데 재밌어요. 마약 같아요. 정말 힘든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 재밌어요. 자꾸 하고 싶어지죠.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애니메이팅만 하고 싶어져요. 애니메이션을 안 해본 친구들, 그러니까 결과물을 안 내본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뭐 벌써 2,000원이 비싸졌어?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결과물을 내본 친구들은 애니메이션이 왜 재미있는지 알게 돼요. 근데 안 해본 친구들은 힘들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리고 해봤는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왜 뜻대로 안 되냐면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견뎌야 돼요. 늦게 이해가 되더라도. 나 또한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써 있는 내가 정말 무척이나 쉽게 정리해서 쓴다고 쓴 글들이에요. 어느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써 있는 전문 용어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전문 용어까지 내가 다 풀어서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맹점이긴 하죠. 그죠? 읽었는데 적용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여기 선배들이 작업한 것들을 샘플을 보고 그래서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쭉 보고 동작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동 걷기, 제자리 걷기 그 다음에 타이밍을 2콤마, 3콤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프레임을 조정하거나 동작을 바꿔서 리텍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빨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늦어지고 이렇게 작업하니까 영상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겪어가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다가 학기 말에 대충 그냥 뭐 막 그려도 어쨌든 프로그램에다 갖다 얹으면 움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출석했고 나는 과제를 제출했으니 학점은 주시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학점은 주죠. 그러나 졸업하고 갈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문제인 거죠. 과정을 배우라고 교육이 있는 거고 그걸 배우려고 비싼 돈을 내는 건데 그 과정을 배우지 않고 출석과 과제만 낸 걸로 마치 대학생으로서의 본업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링크를 걸어놓은 친구들은 다 잘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과정을 그래도 충실히 좀 따라서 한 친구들을 그래도 올린 건데 계속 지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 3년 동안 그죠? 한 3년간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읽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들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했더라도 그걸 다시 피드백을 받고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주고받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걷기, 뛰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 타이밍과 스페이싱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가장 이해하기 좋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는 공튀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 굴리기, 공튀기기 요 자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이걸 내가 또 다 보여주면 이것도 저작권에 또 걸려요. 이건 내가 틀어봐서 알아. 유튜브 방송에 틀었더니 바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뜨더라고요. 특히 여기 요 시간과 간격의 예술, 타이밍과 스페이싱이죠. 시간과 간격의 예술이라고 하는 요 강의를 들어가 보시면 눈 감고 들어도 아니다. 눈 감고 들으면 안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긴 영상이 아니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테스팅을 해보면 체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것도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말이 어렵잖아요. 동일한 거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린 동일한 매수의 그림을 다른 콤마 촬영으로 내가 읽으면서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정말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또 다른 매수의, 그러니까 뭐 같은 매수의 그림이고 아래는 다른 매수의 그림이고
위에는 또 다른 콤마이고 아래는 또 투 콤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설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만 이제 자기가 타이밍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죠? 그죠? 뭔 소리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 어려우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죠. 여기처럼 그 설정되어져 있는 전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두 개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 위에 거는 똑같은 12장, 아래 것도 똑같은 12장인데 위에는 2콤마로 촬영하고 아래는 3콤마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3콤마가 늦게 간다 이런 거죠. 그건 또 알겠는데 그럼 콤마가 뭐냐고 또 물어봐요. 자꾸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형은 뛰기를 한다고 했는데 뛰기를 하려면 걷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걷기를 이해하려면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이해해야 되고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이해하려면 공 굴리기, 공 튀기기가 이해가 돼야 되고 공 굴리기, 공 튀기기에 있는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이해하려다 보니 촬영을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프레임 퍼 세컨이 어떻고 프레임은 뭐고 콤마는 뭐고 그 그림의 장수와 필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또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원론적으로 뭐까지 가야 되냐면 그럼 영상이 뭐냐. 그러니까 그림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 과정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 지면에 있는 정지 이미지를 운동을 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걸 또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영화 역사, 애니메이션의 역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Oh, no. 그 초기에 움직임을 만드는 원리를 알려면 역시 역사를 꺼내서 잔상의 원리까지 또 가요. 그러면 이제 잔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었던 기구들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냥 외형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배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죠. 파일을 눌러가지고요, 신규를 눌러서 여기 사이즈를 그 원하는 사이즈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거를 보시고 그러고서 OK를 누르면 새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두세 달이면 배울 수 있어요. 뭐 어려운 프로그램도 뭐 반년이면 마스터를 다 하잖아요. 웬만한 학원에 가보면 3D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개념적인 포괄적인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새삼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팩폭기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그 포스 드로잉이잖아요. 이 포스 드로잉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주로 이제 해부학이죠. 근데 왜들 그렇게 해부학을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모 학원의 선생님은 해부학을 하지 마라. 데포름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뒤통수를 해머로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데포름이라는 것은 변형, 기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만화, 그죠?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회화도 마찬가지죠.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작품으로
승화가 되려면 그 작가만의 아이덴티티, 작가만의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작가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제 의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장르나 어떤 그 작가만의 어떤 그런 또 스타일이라는 거, 외형적인,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정신 세계, 작품 세계관에 대한 내면에 대한 면이 있고, 외관, 이 겉으로 들어가는 외형으로 외면적인 걸로 나오는 드러나지는 그런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 작가만의 뭐 그런 말 그대로 그 데포르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데포르메는 어떻게 보면 생략과 과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더 뭐나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캐리커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좀 생략을 하고 아주 기본 베이스만 놓고 불필요한 건 다 삭감하고 그 인물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과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장과 생략을 통해서 더 빼거나 더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진정한 더 빼거나 더 넣을 수 없는 정도의 그 작가만이 갖고 있는 그 작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오로지 그 작가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략과 과장을 거쳐서 더 이상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그게 이제 결국은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는 데에 무조건 생략과 과장과 어떤 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데포르메를 하는데 이 해부학이 방해가 될 수 있긴 해요. 그 인정. 너무 법대로 하면 자유롭지 못한 게 있죠. 늘 건물 짓는 거에 비교를 하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본형만 따라가다 보면 아주 독창적인 변형되어진 이상한 건물들을 짓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변형을 하려면 문제는 기본적인 건축 공법을 배워야 그래야 형태를 바꿔서 쓰러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그림도 사람을 정말 잘 그려서 그거를 만화체로 반만화체로 독특하게 SD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정말 귀엽고 예쁘고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기본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변형이 가능한데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예쁘게만 그리는 쪽으로 가니까 변형이 아니라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관념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관념. 그러니까 사실적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관념산수라는 게 있고 실경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념산수를 그리면서도 아주 위대한 그런 뛰어난 작가가 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관념산수를 그리진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한 획을 긋는 것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서예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선 하나하나 긋는 것부터 몇 년간 끊임없이 먹을 갈아가면서 나도 그림 처음에 그릴 때 우리 사부님이 선긋기만 몇 달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게 몇 달 동안 하라 그랬어요. 그냥 오면 하루 종일 선긋기만 하는 거예요. 어깨가 빠질 때까지. 근데 요즘은 뭐 학원에서 선긋기 30분 이상 시키면 학생이 나간다.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걸 몇 개월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하죠. 매일 처음에 뭐 한 30분씩은 선긋기를 먼저 해요. 종이가 됐든 타블렛이 됐든 계속 선긋기를 가로 세로 뭐 사선 이걸 다 하죠. 그다음에 원 그리는 것도 다 하고요. 타원 그리는 거 뭐 세로 뭐 어떤 것든지 간에 자유롭게 내가 손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워밍업 하는 것처럼 실제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워밍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서 하죠.
내 얘기는 결국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하게 받쳐져야 그래야 건물을 튼튼하게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뭐 어쨌든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드로잉이 잘 되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인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특히 애니메이션은 해부학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뭐 뼈다구의 개수를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뼈다구 개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명칭을 사실 몰라도 괜찮은데, 인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무게중심을 옮겨가는지, 움직이기 위해서 그 포스를 어떻게 작용시키는지, 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포스 드로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장황해진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부학 공부는 늘 하셔야 되고요.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드로잉을 이제 빨리 잘 해야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를 한 장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많이 그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수십 장을 그려서 똑같은 질량과 모양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오늘은 주제니까,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부학 공부를 해야 하고, 해부학을 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 반드시 포스 드로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오늘은 포스 드로잉에 대한 얘기는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면 또 포스가 뭐냐고 자꾸 또 물어보니까, 말로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게 잠깐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포스가 뭐예요? 라고 하면 힘이다. 포스는 힘이다. 뭐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 그래서 포스 드로잉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포스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건 얘기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하고요. 앞으로도 시간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도 좀 올려놓을게요. 나도 한 얘기 또 하고 하기에 너무 좀 지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차라리 다음에는 그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어쨌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는 한번 오늘 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뭐 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요거는 좀 보여줄게요. 일단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김대중 선생님의 책,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지 어디서 또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1번이 있고요. 왼쪽에 7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늘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left, right, left, 다시 left로 다시 돌아올 때 왼발, 또 앞에 나가 있는 발이 오른발, 그 다음에 다시 왼발로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이동 걷기처럼 그려놨지만, 뭐 이동 걷기가 됐든 제자리가 걷기가 됐든 어쨌든 계속 우리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는다. 근데 그 한 스텝을 걸어가는 데에 6장이 필요한 거예요. 6장. 왜냐하면 요 7번째는 반대발이니까 계산은 그럼 반대발로 하는 거죠, 그건. 그럼 또 7번서부터 12번까지가 반대발이죠. 다시 얘기하면 타임 차트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A-1번이 레프트라면 그것을 중간에 이렇게 5장을 넣으면 2, 3, 4, 5, 6, A-7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r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6장이 들어가는 게 필수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 걸음은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걸 또 이해하려면 결국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콤마가 뭐냐, 프레임 퍼 세컨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6장이 왜 6장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6장이라고 이해하면 그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샘플이 필요해서 샘플을 놓고 이제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결국은 원론적인 걸 설명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근조근 설명하려니까 어렵군요, 이게. 자, 여기 걷기 기본 동작 2콤마로 되어 있잖아요. 걷는 기본 동작.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걸을 때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2콤마가 뭐냐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한 프레임을 2번씩 보여주는 게 2콤마죠. 네, 맞는 거죠. 그런데 프레임이 뭐고 콤마가 뭐냐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이해할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고 내가 하는 수업을 계속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 팩폭기뿐만이 아니라 영상미학 때도 들은 친구도 꽤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친구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만 계속 듣는 거예요. Oh, no. 그래서 이제 원론으로 가려고 샘플이 필요해서 이걸 놓고 6장 걷기를 놔보니 타임 차트는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분석한다면 1번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이클. 그래서 A-7번서부터 다시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또 다시 가려면 어쨌든 왼발 오른발의 타이밍은 같아야 돼요. 만약 타임이 다르면 뭐 쩔룩거리거나 뭔가 동작이 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대칭으로 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A-1번 레프트에서 A-7번 라이트로 갈 때 그 과정이 중간 5장, 그래서 키 프레임까지 이걸 원화라고 하는데, 원화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화에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에 엄마 아빠만 대장들만 동그라미를 친다고 보는 거예요. 키가 된다는 건 뭐예요? 키. 애니메이션에서 이 원화를 키 애니라고 얘기하거든요. 키 애니메이션.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뭐든지 기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벽돌을 끼워 넣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그게 정석이죠. 눈부터 먼저 그려서 발가락까지 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무게중심과 운동감과 그 비율과 그걸 봐서 그리는 거죠. 처음부터 머리카락하고 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깔짝깔짝 그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는 것은 안 된다. 전체에 먼저 틀을 잡아놓고 해야 하듯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기 혹시 나한테 배우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이 와 있다면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머리카락이나 눈부터 먼저 그려 내려오는 식으로 가리키는 데는 꼭 가지 마세요. 그렇게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부분서부터 해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림도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미술학원들이. 그런데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도 기둥을 먼저 박아야죠. 그죠? 그래서 기둥을 먼저 박아서 어떤 게 더 키인지를,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먼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A-1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제자리 사이클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 걷기와 제자리 걷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제일 먼저는 보통 우리가 걸을 때는 당연히 이동 걷기를 하죠.
이동 걷기라는 건 뭘까요? 요걸 보면 여기 1번서부터 7번까지 지금 딛고 있는 이 왼발, 이 레프트 발은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패턴을 알려주기 위해서 옆으로 나열을 패턴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걸을 때 한쪽 발을 들면 한쪽 발은 당연히 땅에 닿아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동 걷기를 한다는 얘기는 양쪽 발을 디뎠을 때 이 발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동을 해서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걸 이제 이동 걷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걷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처럼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걸으면 그 사이 뒤로 빠지고 또 앞으로 가면 또 뒤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물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빠지는 것은 배경이 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삐지 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 자체가 이렇게 레프트로 걸어가야 되는 것, 그런 장면이다, 이제 캐릭터가, 그럼 배경이 반대로 캐릭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삐지 펜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자세한 카메라 워킹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강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동 걷기는 인물 캐릭터가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가는 거고요. 제자리 걷기는 인물이 제자리에 있고 배경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뭐 팔로우 펜이라고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삐지 펜이라고 하고 제자리 걷기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 건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